관계가 좋아지는 질문. 첫째, 좋은 관계의 비결.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친밀한 관계의 협력자가 반드시 있다. 반면 실패하는 삶의 이면에는 거의 항상 인간관계의 문제가 숨어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의 비결을 배우기 전에 실패로 이끄는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호감을 사는 비결을 배우기 전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내 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중단하면 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따지고 상처 주고 반박한다면 때때로 승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상대방한테 호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내 말투와 행동은 무엇일까? 둘째, 씨앗의 법칙. 거두려면 먼저 뿌려야 하고 원한다면 먼저 주어야 한다. 미소를 원하면 먼저 미소를 지어야 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상대방이 돈을 벌도록 해주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얻도록 도와줘야 한다. 직원들의 협조를 받고 싶다면 먼저 그들에게 협조해야 한다. 더 많은 보수를 원한다면 고용주가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일을 잘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대접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좋아하고 대접해야 한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돕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해주어야 할 일을 찾아본다면? 셋째, 사소한 것은 사소하지 않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대형 사고들은 작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의 심각한 갈등 역시 대개는 하찮게 생각하는 작은 일 때문에 시작된다. 대부분의 위대한 발견들이 사소한 변화에 주목한 결과인 것처럼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은 조금만 남다르게 접근하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사소한 일도 부정적인 관념으로 접근하면 커다란 문제로 발전하고 반대로 작은 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하면 위대한 성취로 이어진다. 1%의 미세한 차이가 99%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조만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아주 작은 원인이 우리에게 벗어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면 그때야 우리는 이 결과가 우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사소하게 여기다가 큰일로 이어져 후회했던 일은 무엇인가? 넷째, 다름을 인정하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대부분은 다른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부부간의 갈등에서부터 인종차별, 종교 분쟁 등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차이를 틀린 것이나 나쁜 것으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다른 것은 나쁜 것이라는 공식을 삭제해야 한다. 어떤 유형의 갈등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그를 비난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을 입게 해주고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나와 너무 달라서 관계 유지가 힘든 사람은 누구인가? 5번째, 진짜 인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테레사 수녀의 대답은 이랬다. 집으로 가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누군가 고객들을 감동시켜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테레사 수녀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부터 감동시키십시오.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다. 자녀나 배우자를 온화하게 대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사람도 감동하게 할 수 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을 감동시키는 일도 거래처와 소통하는 일도 잘할 수 있다.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이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감동하게 할 작은 일을 찾아본다면 6번째, 독심술의 오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지레짐작과 예단이다. 상대의 마음을 지레짐작하면서 독심술가처럼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오해는 상대를 모르면서도 다 안다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되고 갈등의 해결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모를 줄 알고 안 봐도 뻔하지. 틀림없이. 이런 생각은 관계와 소통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된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독심술의 오류라고 한다. 이는 특히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더 잘 나타난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서 잘 안다고 착각하기에 더 그렇다. 무지로 인해 길을 헤매는 경우는 없다. 그저 안다고 믿기 때문에 길을 잃을 뿐이다. 상대를 잘 안다고 착각해서 한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 일이 있다면 7번째,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루즈벨트와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그의 박식함에 놀란다고 한다. 이런 평가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의 남다른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루스벨트는 어떤 손님과 만나기로 하면 그 사람의 직업, 가족관계, 취향 등을 미리 파악하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 책이나 자료를 조사했다. 그는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상대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통 분모를 찾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사랑받고 싶은가?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8번째, 생각을 바꾸는 비결.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뇌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벽청호와 같이 고집불통인 사람들,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고 공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찾고 창의성을 키우면서 원만한 관계와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주문을 외워보면 좋을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8번째, 대화의 1, 2, 3 법칙. 대화하면서 가장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자기 목소리라면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들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상대의 마음을 열려면 먼저 내 귀를 열어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온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대화의 1, 2, 3 법칙을 명심하라. 1. 1분 동안 말을 했다면 2. 2분 이상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3. 적어도 3번은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리액션을 하라.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더 많이 할 때 내가 잃는 것은 무엇일까?